네,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의원실과 연금사회주의 반대운동이 공동 주최하는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 지배 어디까지인가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유상범 의원실 정순 선임비서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주요 내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송원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 처리 특위 위원장으로 맹활약해 주신 조배숙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만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충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장경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점식 의원님, 지금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시죠? 정점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동욱 최고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시죠? 김은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수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최보윤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임종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종욱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선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달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형두 법왕위 간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규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우리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이신 유상범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미나의 좌장과 발제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이신 심상달 전 KDI 선임연구위원이시자 카이스트 경제학 교수를 역임해주신 심상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 최환열 회계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를 역임하신 신도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선진 변호사협회 대표이신 도태우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상명대 경제학 교수를 역임하시고 OECD 선임 분석관 출신이신 홍은표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삼성전자 부사장 그리고 강원경제부지사를 역임하신 정광열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님들께 축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유상범 의원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토론회를 자주 열지 않다 보니까 오랜만에 토론을 열었더니 또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정말 중요한 주제 이렇게 저희들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심상달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저는 귀를 의심케 하는 대통령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언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과거에 저희가 독재 정권 하에서도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물론 반치금융의 역할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거나 그러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이 시장 경제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을 항상 밝혀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어찌 보면 반치군인의 시대를 선언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저희들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와중에 보면 국민연금이 특히나 여러 가지 지금 정부와 함께 어떤 시장에 관여하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에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운영되었다는 것은 이미 정부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공동연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도 연금이 우리 중요 기업들의 제2대주, 3대주가 됨으로써 조만간에 시행될 집중투표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금의 문제, 국민연금의 문제가 앞으로 대한민국 시장 경제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이 있고 또 대한민국 경제 운영의 방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와 같은 좋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토론을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저희들이 충분히 경청해서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축하 말씀을 정말 모든 분들께 다 전해 듣고 싶지만 너무 많이 오신 관계로 저희가 좀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원내대표님과 또 조별수 의원님, 박수영 의원님까지만 저희가 축하 말씀을 저희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축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송원석입니다. 오늘 국민연금과 기관 사모펀드의 기업집에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뜻깊은 세미나가 개최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상범 우리 정확하게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길을 가지고 우리 유상범 의원님은 워낙 그쪽에서 계실 때부터 워낙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 소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같이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모든 일에 열정적이면서 빠짐없이 쟁점들을 잘 추려주시는 이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또 지역구도 엄청 열심히 챙기시더라고요. 4개 군인데요. 그 4개 군 면적 다 합치면 서울에 한 10배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9배. 예, 제가 약간 좀 사서를 해가지고. 예, 어마어마한 그 면적을 커버하면서 지역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 보니까 국민연금과 기관 사모펀드의 기업집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 오래 할 때 그동안에는 국민연금은 투자만 할 뿐이지 의결을 하지 않는다는 걸 원칙으로 해왔었습니다. 왜냐? 워낙 국민연금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한 회사들을 일일이 만약에 기관의 의사 결정에 관여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 국민연금이 모든 기업을 다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 또는 정권이 마음먹고 사기업의 의결권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그야말로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연금 사회주의 반대운동 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이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자제해 왔던 거를 지금 요즘 와서 보면은 점점 더 국민연금이 깊숙이 의사결정에 관여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퇴직연금도 하나의 기금화를 해서 국가가 전체를 모아서 이걸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이번 이재명 정권에서는 추진하려고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개인이 책임지고 개인이 자기 수익률에 따라 가지고 미래를 책임져야 할 부분을 국가가 들어와서 마치 국가 돈인 양 전부 다 모아서 어떤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연금이나 기관의 사모펀드 못지않게 더 큰 또 하나의 공룡 투자가 생긴다, 투자가 생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모아서 시장 경제 질서를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 저희들이 함께 정책화하고 입법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잠시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나경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배숙 의원님께 축하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배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고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126조에 보면은 이 국가가 개인의 사용 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영 기업을 절대 규정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위험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엄청난 그 자본으로 아마 우리 상장 그 회사에 거의 한 괜찮은 상장 회사의 30% 내지 40%의 1의 주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그걸 풀었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2대 3대 주주인가요? 한 10%를 이게 줍니까? 그거를 의결권을 행사를 하면은 사실 이 대기업의 오너들이 지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친척들이나 뭐 특수관계인 그걸 빼면은 뭐 3%밖에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사실상 국민연금이 표를 어디다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경영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조금 어렵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국회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한 토론회나 세미나 저는 이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좌장을 맡아주신 심상달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최한일 대표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제가 알기로도 제가 한 4년 전에도 한번 뵀거든요. 근데도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법사인데요. 상법 개정을 지금 3차의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는 저희가 이제
합의를 했죠. 그 이사회 주주 총시 의무 그건 합의를 해줬는데 두 번째 이제 집중 투표제 지금 3차는 자사주수가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법 개정 방향 역시 이거는 엄청난 규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이거는 너무나 강한 규제다. 외국과 그 사례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코스피 5천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 제도적인 그 설계나 이런 이 개정 방향이 저는 굉장히 위험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를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세미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미나, 이 토론이 좀 많은 분들한테 좀 널리 알려져서 우리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좀 막아내는 정책 방향을 제대로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물꼬가 트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토론에 함께해 주신 우리 홍은표 교수님, 신도철 교수님, 도태호 변호사님, 정범일 전 부지사님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수영 의원님의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재정경제위원회 간사 맡고 있는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한 70%는 저는 사회주의화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 이게 다 무너지는 법들이 속속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 시장이 정부를 이기지 못한다 이 얘기는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고백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오늘 긴 제목의 토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연금과 기관상호펀드의 기업 지배 어디까지인가 이 내용은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사회주의화로 가는 흐름 70%온 흐름을 80% 90% 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정부를 이기지 못한다.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만이 들었으면 기술 초풍을 할 얘기고요. 소위 좌파 경제학자라고 하는 케인스도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려면 완전 사회주의자인 칼 폴라니 정도 가야 되는데 폴라니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런 흐름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 흐름의 한 빙산의 일각이지만 중요한 부분인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토론을 우리가 오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 토론하시는 분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이 커다란 흐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매우 뜻깊은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잘 모아주시고 총력을 다해서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막아야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발제와 토론을 이제 할 시간인데요. 네, 저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 KDI 선임연구위원과 카이스트 경제학 교수를 역임하신 신상달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상달입니다. 오늘 그 토론회를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 연금 사회주의 반대를 위한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아까 조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들고 나서면은 표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은밀하게 진행됐던 사회주의화, 국가 자본주의화 이런 기도들이 진행돼 갖고 가는데 이제는 와서 공공연하게 대놓고 국가 자본주의를 하겠다. 시장을 정부를 이기는 시장을 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수주의자나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반성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의적절하게 이 토론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 너무도 저는 감사하면서
오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앞부분에서 사회자께서 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곧장 발제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제하시는 분들께서는 20분 발제하시는 25분. 하여튼 20분에 맞춰주세요. 20분에 하시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토론하시는 분들도 5분씩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동안에 의원에서 회관을 하고 와서 보면 의원님들이 사진만 찍고 다들 가시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서 들으시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제자도 20분만 자료는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발제를 시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한영사 이미 다 했습니다. 다 했고 한 가지만 사회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말씀드리면은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야고보. 불을 내서 사람들을 모두 죽게 할까요? 이렇게 한 야고보가 제일 먼저 헤로데에 의해서 순교를 하죠. 그 다음에 기독교가 계속 퍼지고 그 기독교가 퍼져가는 것으로 인해서 자유시장 경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나중에 그런 세상을 깨우는 야고보로 바뀝니다. 저는 우리 최한일 회계사가 세상을 깨우는 육두자라고요.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데 세상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많이 깨울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제 부탁드립니다. 예, 이봉대 본인께서 저희들과 그전에 같이 연금사회주의 반대 운동을 해오셨는데 오늘 참석하셨기 때문에 잠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국회의원분들이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입법, 사법, 행정, NGO, 종교 모두가 지금 민주당 지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게 기업 지배하는 방법이 국민연금, 기관사모펀드 등을 통해서 기업을 지배하겠다. 여기다가 자신들의 폐들을 기업 대기업의 이사로 파견하겠다. 이렇게 지금 아마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했는데 다른 걸 하면은 국민 이기는 정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에 보면은 국민의힘당에 국민이 없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국민들과 손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면은 분명히 이재명 정부의 독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은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 제도권 밖에 국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할 때마다 국민의힘당은 힘이 없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고개 들어서 밖을 나오면 국민들은 엄청난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이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사회주의로 간다고 계속 경고를 6년, 7년 전부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은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민주당은 그 길로 지금 계속 질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막아야 안 되겠습니다. 막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런 토론회가 마치면은 이 목적에 맞는 특별위원회 같은 걸 하나 구성을 해서 이 위원회가 시민사회와 제도권이 합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뭔가 토론문화가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가면서 하나의 방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들어가기 전에 한 분 더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참석하겠습니다.
자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시장연구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그리고 회계법인 대표이기도 하고요. 올해 전부터 한 5년, 6년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이범 대표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중투표제가 이제 통과가 되니까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2조 원 넘는 그 대기업이 206개사입니다. 여기에서 172개사에 대해서 1대주주입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거 전체가 아마 2대주주인데요.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3분의 1 정도의 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지금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총 이사가 9명인데요. 이 중에서 3명은 이제 국민연금에서 파견할 수 있습니다. 연금과 항상 같이 움직이는 조직이 있습니다. 연금에서 지원한 기관전용사모펀드입니다. 기관전용사모펀드의 거의 최대 전주가 기관전용사모펀드가 한 153조 있습니다. 연금이 작년 말로 150조 정도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대기업의 1대주주가 됐는데 지금은 코스피가 올라가지고요. 한 210조 정도 됩니다. 이 150조를 투자해서 모든 대기업의 2대주주가 됐습니다. 2조 원 넘는데 그런데 이와 비슷한 규모의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연금하고 산업은행이 최대 저주입니다. 다른 것은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래는 상장시장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벤처펀드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김상조 씨가 자본시장법을 고쳤습니다. 이게 큰 그게 있었는데 이게 상장시장으로 돌아버리니까 연금이 이미 2대주주인데 여기에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우수한 대수로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자금 자체가 공적 펀드이기 때문에 0.9%씩 취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단체로 움직입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요. 그래서 그 정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230여 개의 상장사가 다 해체가 됐습니다. 지배구조가 지난 4년 동안요. 2021년도에 그 법을 바꾼 이후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또 얼마 전에 150조의 국부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또 들어오면은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게 큰 그림 안에서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좀 잠깐만요. 스크린 좀 국민성장펀드. 그래서 결국은 연금 하나만 돌아서도 모든 대기업의 2대주주인데 그리고 여기에 집중투표제가 실행이 되니까 지분율만큼 이제 이사 파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대기업의 3분의 1 정도를 이사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주주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나타나면요. 1대주주 넘어섭니다. 우리나라 1대주주들이 대체로 20% 가지고 있습니다. 20에서 30%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10% 가지고 있는데 법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런데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 4년 동안 아주 상장사들이 대거 해체가 됐습니다. 이제 2조 원 넘는 데들이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번 코스피 폭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50조가 또 이렇게 조성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사실은요. 헌법적으로는 국민연금이나 기관전용사모펀드는 의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금방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 지금 가장 민감하게 떠오르고 있는 주제가 삼성생명법입니다. 이게 아마 곧 이제 아마 발의가 될 겁니다. 지난 12월 1일 날 금융감독원장 한 발언을 보았을 때 삼성 생명법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좀 서론으로 잡았는데 이거 가지고 한 5분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 아까 말씀드린 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으니까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요. 대기업 몇 개가 다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은 2024년도 매출이 209조였습니다. GDP가 2,549조. 그걸 보면은 8% 정도를 삼성전자에서 직접적으로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에는요 낙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 활동을 통해서 다른 기업을 동일하게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16% 정도 기여를 합니다. 삼성전자 하나가요. 우리나라 GDP에 제가 2021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4대 기업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GDP 기여도가 한 17% 됐습니다. 파생효과 감안하니까 37%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중복되는 것들은 이제 제거를 해야 되지만 이런 거 놓고 보았을 때요. 우리나라 10대 기업이면 이게 경제 전체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맨 앞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삼성생명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이게 해체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일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순환출자로 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항상 대상이었는데 현대자동차는 2순위로 밀려난 겁니다. 7년 유예를 줬습니다. 삼성생명법은 이제 올라옵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5분 정도만 드리니까 얼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 구조는요. 이재용을 비롯해서 이렇게 계열사 합했을 때 21.2%입니다. 또 최근에 홍라희 여사가 좀 지분을 팔았기 때문에 연동이 있는데요. 연금이 10%, 블랙락 펀드가 5%입니다. 이번에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되면 여기서 7%를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7%가 빠져버리면 1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과 블랙락 펀드하고 삼성전자 이재용하고 3자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관적인 사업보다 들어오면 연금이 이제 일대주주로 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곧 올라옵니다. 해서 이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데 강의할 때는 여기까지만 강의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민감하니까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그거 하나만 제가 간단히 이거 2, 3분이면 되니까요.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 지분을 한 8.56%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 8.68%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보험 계약자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넣은 것이다. 이렇게 확정하고 돌았습니다. 삼성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보험 계약자에게 그 당시에 1980년도에 유배당 보험이라고 있었습니다. 투자 열심히 잘해서 재량껏 배당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재량껏 하겠다는 거였고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해서 1980년대 한 10년 정도죠. 그때 이 상품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1988년 올림픽 끝나고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들어갔습니다. 자금이 어떻게 보면 이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간 자금은 그 유배당으로 모은 그 자금과 일반 보험료와 자체 자본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장기 투자 유권 증권에다가 배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국제 기업액의 기준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로 확인이 되는 것들은 시가평가에서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액의 기준을 다 올리면 됩니다. 올리고 상대 계정 과목에다가 평가 증 부분을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는 그 부채다. 평가 증 상당액이 한 54조 됩니다.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이 8.51% 그때는 8.68%였는데요. 이게 한 30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스피가 뛰어가지고요 한 60조 됩니다. 그러면 60조 중에서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3% 이내로 투자 주식을 보유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다 처분해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 대학자들에게. 물을 좀 먹어요. 그래서 그걸 부채로 잡으라는 겁니다. 부채로 잡지 않으면 일탈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생명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 계약 사항도 없어요. 재량껏 운영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다 집행이 됐고 그건 강제 규정입니다. 그런데 투자한 거에 대한 이것은 재량껏 하는 겁니다. 할 때 예를 들어서 기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있고 또 보험료가 있고 또 유배당 보험료가 있고 해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재량껏 나누면 됩니다.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9대1로 잡을 수도 있어요.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1만 줘도 돼요. 이쪽 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거 확장할 수가 없어요. 부채로 잡을 수 없어요. 전혀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8.6%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 5천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모든 법률은요, 이것은 취득 제한 규정입니다. 유지 규정이 아니에요. 취득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대출 같은 경우도요, 어떤 한도가 바뀌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 만기 때까지는 봐주는 겁니다. 만기 지나고 그 다음 차환할 때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장기 투자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만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조치하라.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금감원 입장에서는요, 기업의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바꿔라. 기업의 기준은요, 공시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이 아니에요. 편의 규정이에요. 정보 이용자가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규정이에요. 법률이 아니에요. 기업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률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만약에 시가로 평가한 다음에 평가층 올려놓은 것을 상쇄 안 하고 고스란히 이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률은 없다는 것입니다. 공시 규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기업에게 기준인데 공시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법률을 바꿔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법률은 그것이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는 봐주는 겁니다. 취득 제한 규정이지 유지 규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룰이 있는 것이요. 보험업법에 보면은 투자이권증권이 있고요. 또 건물이 있습니다. 투자이권증권은 3%고요. 건물은 25%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다 평가증 해가지고 이 플레이 20년만 지나면 10배가 됩니다. 나머지 다 처분해야 됩니까? 건물을 처분해야 됩니까? 전략적 자산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 계정을 세워서 나중에 처리가 됐을 때 이거 미실현 이익입니다. 그때 처리하는 것이지 이것을 강제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위하고 법사위에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거 제가 하는 강의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이제 서문적으로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했습니다. 이것 자체만 가지고도 언제 한번 세미나를 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얘기를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잠깐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소액주주가 한 45%, 최대주주가 한 20에서 30%, 여기에 국민연금이 10% 돌아가지고요, 작년에는 150조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한 210조 되는데 이게 모든 대기업의 1위주주입니다. 2조 원 넘는데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집중투표제가 통과가 되니까 집중투표제는요, 사회주의에서의 주식회사 제도입니다. 자유주의에서의 주식회사 제도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법률 개정을 해야 됩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하고 있고요. 대만에서 하고 있는데 대만이 이상했어요. 그 대만에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분율만큼 다 배영 참여해가지고 주인이 사라지는 것인데 주주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회사예요. 집중투표제는요. 그걸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다수결 해가지고 주인 만들어서 소신껏 운영하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주식투자 제도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에서의 주식투자 제도입니다. 이걸 가져온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법률 개정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헌법 126조 보면은요. 의료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바로 좀 이따가 한 5분 정도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전체적인 요약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벤처펀드입니다. 산업진흥용 펀드입니다. 이것을 이쪽으로 틀어버렸습니다. 문재인하고 김상조가 그렇게 했습니다. 2021년 3월 달에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벤처 자금이 다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150조는요. 산업진흥용 펀드예요. 벤처펀드라는 얘기입니다. 스타트업 펀드고 상장사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구조조정 때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는 이 기관전용 사모펀드들이 이제는 벤처 투자를 합니까? 왜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냐고요. 전부 상장사의 여유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M&A가 막 일어납니다. 이때 떼돈을 법니다. M&A 일어나면은 주가가 100% 나거든요. 그러니 전부 이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 4년 동안 상장사들이 아주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매스컬럼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경쟁입니까? 저쪽 좌파들의 얘기는 이게 자유경쟁이라고 합니다. 이건 소유권 침탈입니다. 연금 M&A가 폭증해가지고요. 원래 8개 일어나던 것이 21개, 54개, 77개, 76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관전용 사모펀드는요. 그룹지어서 투자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집중투표제가 들어오니까 해외 헤지펀드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펀드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50조를 받았습니다. 이 국민성장펀드입니다. 50조 가량이 AI 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또 상장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거 연금만 들어와도 2대 주주인데 기관전용 사모펀드 들어와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막 해체되고 있는데 또 이게 들어오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는 깊이 있게 얘기가 돼야 된다.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은요. 연금 의결권 행사는 위헌입니다. 이걸 제가 바로 밝히겠습니다. 이걸 이기면은요. 자금이 다 국가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막을 수가 있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경제단체 찾아가고 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이걸 가지고 헌법소원 내면은 바로 태클이 들어옵니다. 대기업 대표이사들도 힘들어해요. 마침 이번에 소액주주 권익보호법이 1차 선거계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소액주주가 단체를 이루어서 대표이사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상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우리 정보위 원장을 비롯해서 이 트루스데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액주주 운동을 오래도록 해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마 대기업 대표이사들에게 미팅 요청하고 이건 당신의 의무입니다. 헌법 위배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하고 소액주주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 금융정책 특위가 좀 구성이 되어서 이게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 아까 대략 얘기했습니다. 의결권에서 법제화가 2018년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리고 25년도에 집중투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이제 모든 대기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3분의 1 정도 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항상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결국 국민연금 돈입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움직일 때는요. 유니콘 기업을 치는 것이지 짜장면 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치면은요. 매스컴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 기업을 치는 겁니다. 삼성하고 현대입니다. 그래서 연금 의결권 행사 위헌 입법성 헌법 126조를 보면은요. 사용기업을 국有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자, 그런데 개인 기업은요. 투자한 사람이 그냥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법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주는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의결권 행사가 유일한 경영창조 방법입니다.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이사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결권 행사가 들어왔어요. 위헌이죠. 경영창조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에게 제가 윤 대통령님 계실 때 우리 여기 김은혜 의원이 아까 오셨는데 통해서 상소문을 냈습니다. 해서 답신을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가 우리는 주주 제한은 안 할게. 이 말이 안 되죠. 결정은 다 의결권에서 일어나는데 자제할게.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에 올려놓았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금 이미 그걸 할 수 있도록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64조에 있는 기금이 의권에서 하는 거 있죠. 이것은요 기금법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여유자금은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64조. 자꾸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신 받았습니다. 이건 틀린 적용입니다. 78조를 보면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을 통해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 규정을 따라가야지 왜 64조를 따라갑니까? 이건 바로 자가당착이에요.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이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가지고 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구조에 보면은 모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한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거 상위법이 뭡니까? 국가재정법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의 상위법은 국민연금법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모든 주식은 수익 극대화 목적으로만 투자하게 돼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소원을 내서 이기면은 그 뒤에 있는 것들도 다 이길 수 있다. 이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집중투표제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법률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에서의 주식회사 제도가 아니에요. 이건 사회주의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공동으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그 주식회사 제도입니다. 사회가 주인 되는 것이 사회주의거든요. 기관연동 상호펀드 아까 제가 얘기를 거의 다 했습니다. 이 그림만 한번 보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 이수만이 18.46%, 국민연금이 9%, KB자산 5% 이게 기관연동 상호펀드입니다. 14% 이게 들어오니까요. 자동으로 이수만은 14%가 해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온라인 파트너스가 카카오톡 데리고 돌아버리니까 이수만이 경영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오셈 뉴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규혁 씨가 19.62%인데요. 연금 4%, KB자산, 나자드 14.54%. 여기에서 애플 것이 들어오니까 이게 다 행동주의 펀드들입니다.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최규혁 씨가 덴트스트리 이게 MBK입니다. 결국은요. 이 애플 것도 기관전용 상호펀드고요. 덴트스트리도 기관전용 상호펀드입니다. 기관전용 상호펀드가 M&A를 일으키고 기관전용 상호펀드가 백기사가 되어서 가져갑니다. 이 구조로 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300개 회사가 그렇게 다 경영권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여기 8개, 24개, 47개, 70개 이게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금하고 기관전용 상호펀드가 돌아버리니까 20% 되는 회사들은 다 경영권 상실했습니다. 회사를 다 뺏겼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라고 말하고 자유경쟁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건 소유권 침탈입니다. 여기 헤이펀드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꾸 저쪽에서 그 드루킹 김동원 아시죠? 이게 김경수 판결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드루킹 대기를 제정했다. 드루킹이 아시죠? 댓글 제정. 왜 했느냐?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했다. 경제민주화가 뭐냐? 뭘로 할 건데? 경제민주화는 재벌해체죠. 뭘로 할 건데? 연금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지금 집중투표로 발전한 겁니다. 세 번째가 연금 의결권 행사를 얘기했습니다. 의결권 행사가 뭔데? 자꾸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금에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자투표야. 중국 펀드가 그 뒤에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상법으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해서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펀드가 이 펀드 규모를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제가 발제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펀드가 어마어마해요. 그 여유자금 대한민국 상대사 지금 취득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행사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 해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시장을 지금 만들었다는 겁니다. K 증시가 그래서 초환전이 벌어진 장소가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이것도 우리가 예의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여기에 제가 열거를 해놨습니다. 연금과 집중투표제
의결권 행사는 헌법소원 제기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기면 나머지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헌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법규가 별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국가가 임무를 할 수 없습니다. 기관적으로 사모펀드 빨리 원상복귀돼야 됩니다. 벤처기업들이 지금 다 도산하고 있습니다. 부분펀드 150조 원에 대해서 유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해외 전자투표 중국 펀드로 대기업 지배구를 해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섯 번째, 보호법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지금 곧바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무위하고 이 부분이 잘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 상속세율인데요. 상속세율 중에서 가업 상속공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5천억 기준인데요. 이걸 해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도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없앤다. 이것보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가업 상속공제. 이 부분을 단서 부분을 해체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대기업에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5천억으로 막아놨습니다. 그것만 열어주시면 되고요. 상속세 납부자에게는 차등 의결권이 허가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선진국에서 차등 의결권을 다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그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빨리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곧장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